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IPO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 테슬라 주식의 엄청난 성장으로 큰 이익을 즐긴 주주들, 그리고 테슬라 급행 열차를 놓쳐서 기회를 보고 있는 주주들 모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얼마 전 발표된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합병권으로 제가 조심스레 컴캐스트와 비아컴의 합병을 예상해봤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이 두 회사 간의 합병 소문이 시장에 나오면서 최근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컴캐스트의 M&A 쇼핑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가 합병을 발표하면서 덩치를 키울 예정이라 다른 작은 컨텐츠 회사들 또한 규모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야 경쟁이 될 거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로 컴캐스트와 비아컴의 합병을 조심스레 예상해봤는데 정말 최근 컴캐스트가 비아컴 또는 로쿠의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소문일 뿐이고 컴캐스트가 지금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인수합병을 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컴캐스트, 비아컴, 로쿠 모두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컴캐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컴캐스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케이블 인터넷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인 MBC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미디어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어서 드림웍스 그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스포츠 중계 채널인 스카이까지 인수하면서 엄청난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하였죠. 이런 미디어 재벌 기업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에 맞서기 위해 비아컴 또는 로쿠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로쿠와 비아컴 모두 각각 4.5%, 2.8% 상승하며 큰 기대를 모았고 반대로 컴캐스트는 당연히 3.7%나 하락하였습니다. 이게 컴캐스트 주가 차트인데요. 정말 꾸준히 잘 오르는 주식이었죠. 이번 인수합병 소문으로 3.7%가 떨어지긴 했지만 별 타격도 없어 보이네요. 저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준 좋은 주식이기도 합니다. 최근 비랑 사태로 천국에서 인간계로 다시 돌아온 비아컴은 $40대를 잘 지켜주다가 이번 소식으로 꿈틀대며 다시 위로 올라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쿠 또한 300에서 400불대 사이를 횡보하다가 이번 소식으로 크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컴캐스트 측에서는 이 모든 소문이 그저 추측일 뿐이다라며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서는 적어도 로쿠는 아니라며 이런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도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로쿠는 비쌀 거란 주장입니다. 비아컴은 20에서 30% 프리미엄만 얹으면 인수할 수도 있겠지만 로쿠는 올해만 27% 상승 중인 핫한 주식이고 지난 4년간 무려 30배나 오른 주식이라 지금도 충분히 높은 가격대인데 여기에 무려 40에서 50% 프리미엄을 더 얹어야 로쿠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란 의견입니다. 둘째, 두 기업 간의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주장입니다. 로쿠는 로쿠란 브랜드만으로 미국 스마트 TV 시장에 38%나 침투해 있으며 5천만이 넘는 가구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컴캐스트의 자회사가 되면 이런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층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별로 타당한 이유 같아 보이진 않네요. 셋째, 컴캐스트란 큰 집으로 로쿠가 들어가면 성장이 약화될 거란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작지만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 재빠르며 독자적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키운 벤처기업 같은 로쿠가 큰 대형 재벌기업에 편입되면 더 이상 지금처럼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 거란 이야기인데 이 점은 공감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던 게 큰 대기업 밑으로 들어가면서 한 달 넘게 걸리는 일이 다분했던 걸 직접 경험해봤기에 이 점은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큰 대기업 사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기 일쑤죠. 그럼 일단 컴캐스트가 과연 로쿠나 비아컴을 인수할 능력이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컴캐스트의 재무제표 중 하나인 밸런스 쉿인데요. 총 자산 약 278빌리언 달러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약 29빌리언 정도 되네요. 물론 인수합병을 할 때 현금 박치기보단 대출을 받거나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에 현금 보유량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동자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현금 보유량은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이제 로쿠의 시장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57빌리언 달러네요. 물론 컴캐스트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이지만 그래도 컴캐스트의 현금 보유량이 거의 2배이고 여기에 프리미엄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컴캐스트가 떠안을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 보입니다. 다음은 비아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컴의 기업 가치는 약 28.5 빌리언 달러로 로쿠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고 컴캐스트가 현금 박치기로도 충분히 인수할 만한 수준이네요. 물론 프리미엄이 있으니 어느 정도 대출은 필요해 보이지만 그래도 로쿠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인수 가능한 기업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대부분의 언론에선 컴캐스트의 로쿠 인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컴캐스트가 지난달 말 발표한 스탁 바이백 프로그램 때문에 더더욱 컴캐스트의 기업 사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컴캐스트는 지난 5월 26일 약 3 빌리언 달러 규모의 스탁 바이백을 올 2021년 안에 할 것이라 밝혔고 이런 큰 현금 지출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인수합병으로 더 큰 현금 지출을 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컴캐스트는 최근 월마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 TV에 컴캐스트 컨텐츠를 제공하기에 굳이 로쿠를 인수할 필요성이 적어졌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다리시던 스타링크의 IPO 소식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 IPO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스타링크 상장 시 기존 테슬라 주주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덕분에 최근 테슬라 주식은 그동안의 600불대 횡보에서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어서 스타링크 상장은 스타링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의 단단한 매출 흐름을 갖기 전까진 불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확실하게 테슬라 주주들이 스타링크 상장주 매수에 우선권을 가질 거라고 약속한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고 말했기에 최근 일론 머스크 트윗 때문에 코인판에서 데인 사람들은 이런 발언을 크게 신뢰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그럼 스타링크 IPO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X가 밝힌 목표 인공위성 개수는 약 12,000개인데 현재 베타 버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총 쏘아 올린 위성의 개수는 약 1,800개 정도입니다. 결국 목표한 12,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선 10 빌리언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고 현재 스페이스X가 승인 신청한 규모인 42,000개의 위성을 다 쏘아 올리기 위해선 거의 40 빌리언까지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지난 8월 약 2 빌리언 달러 정도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 가치는 약 46 빌리언 달러에 달하기에 40 빌리언 달러가 충분히 가능한 규모의 상장 규모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 가치가 전부 주식으로만 계산되지 않고 역대 최대 규모 IPO가 알리바바 그룹의 21.8 빌리언 달러이라는 걸 감안하면 20 빌리언만 되어도 어마어마한 역대급 규모겠네요. 하지만 역시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 사업으로 꾸준한 매출을 창출해야 상장할 때 충분한 투자를 끌어올 수 있기에 스타링크의 향후 매출 규모 또한 따져봐야겠죠.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가 연매출 30 빌리언 달러 정도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밝혔고 스페이스X의 한 간부는 이것도 적게 부른 거라며 아주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스타링크는 기존의 케이블 인터넷 강자인 컴캐스트나 AT&T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고도 미국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약 6천만 명에게 월 99달러 선의 인터넷을 제공하면 1년 매출이 무려 72 빌리언 달러에 달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물론 6천만 명 모두가 스타링크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이건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네요.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최근 컴캐스트의 로쿠 또는 비아컴 인수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로쿠와 비아컴 주식은 일제히 상승했고 컴캐스트 주식은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로쿠보단 비아컴 인수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컴캐스트의 3 빌리언 달러 규모의 쉐어 바이백과 월마트와의 스마트 TV 계약으로 이 인수 소문이 그저 소문으로 끝날 것이다란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IPO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상장 시 기존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타링크 상장주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였고 또한 스타링크 사업이 단단한 매출 흐름을 갖기 전까진 IPO는 없을 거다란 말도 하였습니다. 스타링크 IPO 규모는 역대 IPO 사이즈를 감안하면 약 20빌리언 정도를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으며 이는 스타링크가 72 빌리언 달러 규모 시장의 파이 중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라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최근 있었던 컴캐스트의 로쿠 또는 비아컴 인수 소식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IPO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물론 이 모든 게 그저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고, 특히 스타링크 IPO는 여기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아직 스페이스X 사업이 적자인 상황이기에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란 말이 있기에 어쩌면 지금이 매수 타임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저는 어떤 매수나 매도도 권장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으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